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생각지 못한 노드들을 사용해 지금 보이는 광택 효과, 신필름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테인 같은 렌더러에서는 쉐이더 안에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손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레드시프트에서는 좀 더 다양한 노드를 사용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진 않지만 다양한 노드들을 조합해서 좀 더 컨트롤이 많은 이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택 효과를 내주는 방법은 저는 총 3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부터 제일 복잡하지만 컨트롤이 좋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알려져 있고, 이런 느낌을 낼 때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곳에서부터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 또한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2가지가 있고, 마지막은 제가 텐드릴에서도 많이 썼던 방법인데, 같이 협업을 많이 했던 아티스트 중에 리치 노즈월디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인데, 이분께서도 레드시프트 강의를 했었고, 저도 이분에게 굉장히 같이 일을 하면서 레드시프트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분도 최근에 후디니 강의까지 열어주셔서 저도 볼 예정으로 지금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어에 부담이 없으시거나 이렇게 후딘이나 이런 텐데일의 룩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라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싶다면은 찾아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제 이분이 만드셨던 방법 중에 제가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써서 여기서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그 위에 노이즈나 맵을 더 더하면서 쓰고 있어서 응용도 굉장히 편하고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한번 광택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광택 효과가 이렇게 좀 잘 나타날 수 있는 반질반질한 메탈릭 서피스를 먼저 준비를 해 두었고요. 첫 번째 방법인 가장 쉬운 AO 맵을 사용한 그런 광택 효과를 먼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AO 맵은 인제 우리가 아까 전 강의에서도 PBR 맵을 다운받았을 때 AO 맵도 있었고, 모델링을 했을 때 인터섹션을 제대로 지켜주면서 AO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AO는 이 앰비언 오클루전이라는 게 표면이 맞닿아 있는 곳을 좀 어둡게 표현해 주는 기술인데, GI가 계산이 어렵던 시절 만들어진 오래전에 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인제 레드시프트가 이런 계산법들이 패스 트레이서 렌더러들이 생기면서 AO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제 잡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좀 더 과장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마스킹으로 쓴다거나 하는 방법 때문에 대부분의 렌더러들이 AO 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레드시프트도 텍스처에 와서 이 AO를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탭을 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먼저 그냥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서피스에 연결을 해 보면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어두워지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조절하면서 닿는 부분들을 조절해 줄 수 있어서 마스크로 쓰기도 적당할 것 같죠? 폴오프는 얼마나 부드럽게 떨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정해 줄 수 있고요. 인제 이 AO를 사용해서 광택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이게 똑같이 써 줘야지 광택 효과가 나오는데, 이 스프레드와 폴오프를 0으로 맞춰 줄게요. 그러면 인제 다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리플렉티브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웃풋 모드를 리턴 벤츠 노멀 월드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 리플렉트가 켜져 있지 않다면 조금 다른 효과를 내고 있죠. 근데 리플렉트를 켜주고 이제 다른 카메라로 돌려가면서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비 오는 날 뭐 길거리를 본다거나 하면은 이런 광택 효과를 젖은 콘크리트 안에서도 잠깐 발견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기름칠 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 체인 같은 데서도 약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변한다는 게 이런 효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색이 바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을 땐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손쉽게 이 광택 효과의 색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에어맵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컬러 코렉트를 연결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휴를 바꿔주면서 원하는 색깔을 찾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AO에 램프를 넣어서 봐보면 이 램프 자체 내에서 색깔도 좀 지정해서 해줄 수 있겠죠. 로드해서 무지개색을 바꿔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제 클램프를 좀 해줘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컨트롤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편하게 넣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좋은 노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리플렉션 컬러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광택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테이트 노드라는 노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스테이트 노드는 유틸리티에 가면 여기에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 노드를 서페이스에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 결과값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 스테이트 노드는 쉐이더가 적용된 오브젝트의 상태나 다양한 이펙트들을 봐줄 수 있어요. 다양한 사용법이 있고 보통 이제 디버깅 하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고, 모델의 전체적인 3D 맵상에서의 램프를 잡아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노멀 값을 가져와서 광택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노드를 눌러보면 속성 자체에 뭐 별거가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폼 스페이스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움직였을 때 광택 효과가 색깔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과값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스테이트 노드는 이 3D 안에서의 값을 여기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2D 이미지로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노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인지 레인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 강의들에서 썼던 스칼라에 있는 체인지 레인지는 흑백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 체인지 레인지를 가져와 볼게요. 벡터 체인지 레인지를 가져와서 인풋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웃풋 포트를 봤을 때 노멀로 이렇게 돼 있죠. 노멀로 우리가 적용된 쉐이더에 있는 오브젝트의 노멀을 읽어오겠다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노멀은 당연히 벡터 값이니까 벡터 체인지 레인지를 연결해서 봐볼게요. 이렇게 색이 이제 제대로 표현되는 게 보이죠. 대신 이 부분은 레드시프트 다큐멘트를 봐보면 RS 스테이트를 사용할 때는 벡터 체인지 레인지를 사용해서 올드민을 -1로 맞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벌써 광택 효과랑 비슷한 색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광택 효과랑 좀 더 비슷하게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컬러 코렉트를 사용해서 손쉽게 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느낌을 가면은 약간 AO와는 다르지만 광택 효과랑 또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방법이 다른데 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보고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손쉽게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도 이렇게 따라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AO 노드 같은 경우는 아예 변하는 효과였죠. 이런 식으로 방금 전까지는 이 부분이 보라색이었는데 위로에서 올려다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조금 틀리지만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리치 노즈월디라는 분에게 배운 퍼넬 사용법입니다. 퍼넬은 이 굴곡을 잡아주는 노드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좀 더 컨트롤이 많고 이쁜 광택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먼저 사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for 컬러를 정해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커브를 건드리면은 굴곡을 정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눌러봐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쉐이더에서 많이 쓰는 IOR 값으로 굴곡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use index of reflection IOR을 써달라고 하면 이 밑에 부분의 값을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아티스틱한 그런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걸 꺼주고 여기 폴로프 자체에서 좀 더 익스트림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값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필요한 노드가 컬러 메이커라는 노드예요.
컬러 메이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컬러 메이커를 불러오면 이 노드는 색깔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컬러 앱과는 다른 점은 이렇게 슬라이더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이 하나하나에 포트가 있어서 넣어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컬러 메이커를 이 우리가 만든 퍼넬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레드 값에 연결을 해주고 한번 볼게요. 그럼 모든 게 레드로 변했죠? 그리고 그린 값과 블루 값은 1로 높여서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에 약간 RGB니까 X, Y, Z로 벡터 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값은 이렇게 퍼널을 쓰고 나머지는 1로 통일을 해둔 상태죠. 그리고 그 다음 노드로 살펴볼 거는 HSV to 컬러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컬러 to HSV, HSV to 컬러인데 저희가 쓸 거는 HSV to 컬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 피커를 봐보면 이렇게 HSV, Hue Saturation Value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색깔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인풋 자체를 넣은 인풋을 봐보면 이렇게 바로 무지개 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광택 효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가까운 느낌이죠. 이렇게 상당히 되게 특이한 노드들을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저도 처음에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룩도 이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컨트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봐볼 방법은 먼저 썼던 당연히 컬러 코렉트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휴를 돌려보면은 좀 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광택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퍼널을 이용했기 때문에 굴곡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여 준다면 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익스트림하게 움직인다면 색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대신 이런 줄무늬 개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보여서 이 중간에 체인지 레인지 노드를 넣어주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체인지 레인지는 우리가 많이 써봤으니까 지금 퍼넬이 흙부터 100까지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바꿔주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0부터 1이 아닌 여러 값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체인지 레인지를 넣어주고 한번 new range min과 new range max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클램핑 형상으로 초반에 있던 파란색 부분을 좀 지워준다거나 더 당겨서 이런 식으로 백색 쪽에 있던 부분을 없애준다거나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맥스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레인보우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광택 효과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색깔이 중간중간에 섞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 노이즈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한번 노이즈를 가지고 와보면 노이즈의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노이즈는 조금 재미없어 보이니까 여러 가지 노이즈를 돌아가면서 보다가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이 노이즈 노드의 값도 흑과 백이니까 이 체인지 레인지와 함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인지 레인지에 곱하기를 해준다면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섞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rs 뭐를 가져오고요.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봐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요. 노이즈의 스케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심해서 컨트롤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한한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툴프라는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약간 물 효과 같기도 하고 조금 액체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스케일도 좀 키우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색이 희석되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멀트를 빼준다면 이런 느낌이었지만 멀트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도 로우 클립과 하이 클립으로 다양한 색을 더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해주면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색을 이렇게 조합을 해주기 편하게 됐죠. 이렇게 세 가지 광택 효과를 내는 노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노드는 아니라서 까먹을 때도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다시 보곤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예제에 쓰인 쉐이더와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제에 쓰인 쉐이더를 적용을 해 봤는데요. 이제 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만들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맵들을 사용해서 디테일을 넣어 준 거고, 이 부분이 인제 이레디언스를 넣어 준 씬 필름 효과를 넣어 주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만들었던 구조와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저는 코팅을 넣어 줘서 안쪽에 있는 리플렉션의 색깔은 그대로 메탈릭을 넣어 줬지만 코팅 자체 내에서 좀 더 은은하게 나올 수 있게 재질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면서 그 안에서 또 멀티플라이어나 노이즈를 사용해서 응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광택도 이런 효과가 앱스트랙한 아트워크에선 많이 쓰일 수 있고,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색깔도 변화하고 그런 쉐이더 내에서 공짜로 얻는 게 많으니까 많이 쓰일 수 있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